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우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헬스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1%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2012년, 오래됐죠? 2012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나눠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렇게 빌려주는 과정에서요,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 후 이제 A씨는 2020년, 거의 최근이죠. 1월경까지 매달 이자 월 1%니까 150만 원이죠. 15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어요. 근데 B씨가 2020년 1월경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때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자를 주지 않고 이제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두절됐는데 이제 A씨가 B씨에게 대여금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차용증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문자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원래 대여금 청구 소송이란 건 돈이 넘어가면 이게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투자인지 그걸 입증하는 건 원고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A씨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딱히 증인도 없고 요거에 관련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B는 연락이 두절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돈을 포기하느냐 마냐 해서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서 소송을 의뢰를 했습니다. 일단 금융거래 내역만 일부만 첨부를 해서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제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A씨로부터 돈을 받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금융거래 내역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B씨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긴 있어요. 이게 대여를 받은 건데 뭐 다른 뭐 이자 약정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이자 약정이 없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받은 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유불리가 있죠.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고 종합적인 거쳐를 거쳐서 B씨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1억 5천만 원을 빌린 건 맞다. 빌린 건 맞은데 이 차용증이 없잖아요. 차용증이 없고 차용증에 보면 이자 약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한 건 원금을 변제한 거다. 그래서 결국 150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다 변제했으니까 지금 갚을 게 거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A씨는 그 15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 이자 약정이 있어서 이자로 지급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죠. 근데 원칙적으로 차용증이 없으니까 객관적인 입증은 안 돼요. 차용증이 있으면은 뭐 A씨가 100% 이기는 건데, 거의 그렇게 이럴 경우는 어떻게 입증을 하냐면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의 경위,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입증을 했죠. A씨와 B씨가 평소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치에 맞지 않고 A씨 역시 평소 자본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 1%면 고리잖아요. 상당히 고리의 이자를 준다는 것을 믿고 빌렸고,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은 원래 150만 원 찍힐 때 B씨의 이름만 찍혔었어요. 근데 그중 한두 군데에 투자 수익금이라고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금이라고 그렇게 많이 찍히지 않았어요. 근데 투자 수익금이라고 찍힌 이상 이건 원금 변제는 아니다. 원금 변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이자로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의 정황, 당시 돈을 빌려줄 경위, A씨와 B씨의 자력, A씨와 B씨의 관계, B씨가 돈을 빌리고 나서 그 후에 뭐 사후 경위 같은 거를 저희가 주장 소명을 해서 결국은 최근에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1억 5천만 원은 대여금이고, 그리고 150만 원씩 매달 이자 받은 것도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지 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B씨는 원금 1억 5천만 원과 2020년 1월부터 이 이자 약 4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변제하라고 판결을 받은 거죠. 보통 이렇게 차용증 없는 경우가 대여금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차용증이 있으면은 거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건 없는데, 차용증이 없으면은 무조건 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돈을 증인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증인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상 증인이 없으면 그 후에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려받은 사람의
빌린 사람의 경위라든가 뭐 그 후의 태도, 그 후에 서로의 자본력, 돈을 받고 나서 뭘 했는지 그런 거를 추적을 해가면서 법원을 설득하는 거죠. 이게 경험칙상 증여로 볼 수 있냐, 대여로 볼 수 있냐, 증여는 좀 그렇지 않느냐, 대여로 봐야 한다. 그렇게 뭐가 더 우세한지, 뭐가 더 우세한 사실관계인지 법원을 설득하면 그래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